예, 안녕하세요. 올해 이제 오늘 시험 봤는데 26년도 국가구급 거기에 대한 총평하고 이제 해설하겠습니다. 올해 문제를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문제 하나하나 놓고 본다면은 난이도가 아주 깊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이론을 알고 있으면은 그냥 쉽게 맞추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범위로 보면 되게 넓어졌어요. 기존의 국가직 한 20년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출제됐던 영역이 한 5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50은 이 국가직 구급 문제가 아니라 뭐 지방직이라든지 7급이라든지 하다못해 뿌리효과 같은 건 인사조직론 시험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것도 출제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출이 안 된 건 없는데 이게 국가직 구급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 이제 국가직 구급 문제만 꼼꼼하게 하셨다면은 고득점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게 막 나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낯설거나 처음 나왔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직 시험이 있었습니다. 롬잭도 그렇고요. 다른 데 있었는데 그걸 보지 않았다면은 내가 행정학 간만으로는 찍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개론과 학의 차이가 있다면 개론은 논점만 알면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학은 그렇지 않아요. 논점도 알아야 되겠지만 좀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관방학이 독일인가 프랑스인가 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대충 행정학의 감으로 맞추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다면은 1초짜리였겠지만은 보지 않았다면은 그냥 내 느낌으로 찍었을 때 정답이 잘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계속 이런 경향이 유지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몇 년간 경영은 기존의 국가직 9급에서 냈던 것들은 많이 안 낸다. 절반 정도 내고 나머지는 다른 직렬이나 좀 브리타 문제를 많이 낼 거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브리타 문제는 거의 없었는데 어렵게 만든 건 학자 문제 같은 것들 그걸 좀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법률 문제도 사실 이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국가직 구급 문제는 법률보다는 학자로 많이 어렵게 만드는데 올해도 그 경향 그대로 유지되었고 대신 지방직 준비하신 분들은 지방직은 법령을 꼼꼼하게 물어보거든요. 그건 약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는 한 50 정도, 50 절반 정도는 그냥 국가직 9급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난 맞췄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직 9급까지 넓힌다면 한 7, 80점 정도. 그다음 나머지 한 20점 정도는 그 이외 영역이니까 요걸 공부하지 않았다면 고득점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방직 9급까지 충실하게 하신 분들이라면 한 75에서 80은 나왔을 걸 생각하고요. 그거를 좀 넘어서 가지고 나머지 학자라든지 이것까지 하신 분이라면 90점 이상도 가능했을 걸 생각합니다. 자, 하겠습니다. 1번. 행정의 발달 과정인데 1번과 기억하고 디귿 보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맨날 보는 거니까요. 고전 이론의 테일러 아저씨, 그다음에 윌슨, 그다음에 귤릭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봤는데 귤릭이 포스코브죠. 맨날 봤던 문제고 2번이 니은이 문제였죠. 관방학. 우리가 보긴 봤는데 관방을 꼼꼼하게 잘 안 보십니다. 이거를 특히 9급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7급까지 영역을 확장하더라도 몇 문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봤다면 금방 끝났을 텐데 보지 않았다면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번부터 낯선 게 좀 나와가지고요. 이거는 프랑스가 틀렸습니다. 독일 겁니다. 오스트리아 지금 대독일이니까 또는 프로이센 같은 나라들 이런 쪽인데 그 니은이 틀렸습니다. 반면에 윌슨은 쉬웠죠. 1887년에 행정의 연구였고요. 특히 윌슨은 엽관주로부터 분리되는 거니까 정당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정치 행정 이원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은 쉬운 지문이었고 니은이 좀 그랬습니다. 근데 보기 자체가 뭐 기억부터 다 나왔기 때문에 찍기가 니은을 몰랐다면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답은 2번이었죠. 자, 이거는 기출 지문이죠. 9급에도 여러 번 나왔고 물론 다른 시험이 되게 많이 나왔고요. 이건 쉬운 문제였고 특히 엽관주의는 정당 정치나 민주 정치에 공헌했고 맞고요. 그다음에 엽관주의는 중립이 안 되죠. 왜? 특정 정당에 대한 추종자니까 맞는 말이고 그래서 또 4년마다 바뀌다 보니까 신분 보장이 안 됩니다. 그 결과 안정성과 지속성도 조회하는 거 맞죠. 그다음에 실적주의 능력자 뽑는 겁니다. 이 다음 이론이 대표 관료제입니다. 순서가 엽관주의, 실적주의 대표 관료제인데 사회 형평성은 대표 관료제죠. 효과적인 게 아니라 사회 형평성을 조회할 수 있고요. 물론 성적이 다르면 다르게 대우하니까 이건 좋아지는데 일반적인 약자에 대한 우대는 안 되겠죠.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시험 볼 기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준비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이건 답은 쉬웠죠. 답은 3번이었고요. 실적주 나왔을 때 따라붙는 네 가지가 첫 번째가 시험입니다. 중립을 지켜야 되죠. 역관주로부터 방지하는 거니까. 이러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신분 보장이 필요하고요. 이 모든 걸 위한 누가 필요하다? 관리 기구가 필요해요. 근데 역관주 폐해로부터 분리하기 때문에 독립된 중앙 인사기관이 만들어집니다. 네 가지가 필수입니다. 시험제도,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신분 보장과 중립, 맨 마지막이 독립된 집권적인 중앙 인사기관. 요 얘기인데 다 맞는 말이고 이걸 이제 만든 법 펜들더법이에요. 여기다 펜들법은 두 개, 세 개 정도 더 들어가요. 15제도, 그다음 군인 가산점에다가 민간 기업과 인사 교류 같은 것들 요게 세 개 더 들어오거든요. 답은 쉬웠고요. 2번,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이 참여자도 쉬웠죠. 맨날 물어보는 게 공식과 비공식인데 요새는 공식과 비공식도 물어보지만은 권한을 물어봐요. 의회는 공식인데 국정감사는 누구 건가? 이렇게 감사원도 공식인데 국정감사권은 의회 겁니다. 그래서 권한까지 막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이것도 기출 지문에 있는 거고 구급 시험에도 있었습니다. 국가직에도요. 의회는 공식이다 맞는 말이고 입법권이다 맞는 말이죠. 대통령이 공식이고요. 행정부 수반 지휘 맞고 가장 강력합니다. 맞는 말이죠. 행정기관도 공식 맞습니다. 원칙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대행정은 이론론입니다. 의회가 제대로 된 결정을 못 해줘요. 이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관료 결정한다는 건 재량이 되게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공식 참여자 맞고요. 의회나 대통령 정치가들이죠. 결정한 것을 정치 중립성과 전문성 바탕으로 집행하는 건 맞는데 의회나 대통령이 골격 입법만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재량권이 많습니다. 답은 3번이었는데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언론은 비공식 맞습니다. 언론이 비공식 제4부로 지칭되는 건 되게 많은데 언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언론은 비공식이다. 견제한다, 감시한다. 제4부로 지칭되더라. 맞는 말이고요.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4번입니다. 이것도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죠. 바흐라바라체 무사결정론, 시넬리트론. 이건 국가직 9급에 있는 겁니다. 자, 원칙은 의제 과정인데 의제 과정 말고 전 과정, 결정 과정, 집행 과정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 번 기출 지문 있습니다. 의제 과정의 원칙이지만 이거 말고도 결정이나 집행을 포함한 전 과정에 나온다. 맞는 말이고 이 친구 논점은 엘리트한테 불리한 건 막아버릴 겁니다. 유리한 건 데리고 들어오겠죠. 유리한 건 데리고 들어와서 결정하는 게 밝은 권력. 반면에 불리한 걸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게 어두운 권력이죠. 권력의 두 얼굴입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 논의한다. 밝은 권력. 여기다 플러스 불리한 문제는 거론 조치하 못하게 봉쇄하더라. 어두운 권력이죠. 매번 나오는 거니까 뭔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바흐라바라치 맞고 권력의 두 얼굴. 특히 거기서 어두운 얼굴에서 뭐가 나온다? 무사 결정이 나옵니다.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방법 물어봤죠. 좀 더 세밀하게 물어봤는 두 문자가 폭권 편수예요. 폭력이다, 권력이다. 기존 제도 이용한 편견 동원, 기존 제도 말고 새로운 거 만들었을 때가 편견 절차 수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게 폭력, 가장 간접적인 게 수정입니다. 이건 맞는 말이 틀렸죠. 이거는 기존의 규칙과 절차 동원하는 게 편견 동원. 세 번째 거고요. 그다음에 강압과 폭력이 첫 번 폭력입니다. 1번 첫 번째 겁니다. 가장 직접적이다 폭력. 두 번째가 권력, 세 번째가 편견 동원, 맨 마지막이 절차 수정입니다. 답은 4번이었는데 이 4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매번 보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5번입니다. 민츠버그죠. 민츠버그는 여러분이 어려워하죠. 이건 아직까지 민츠버그 자체는 우리가 많이 강의를 하는데 국가직 9급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국가직 9급에만 한정해서 공부하셨다면 이건 틀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츠버그의 5가지 부분, 최고 책임자, 중간 관리자, 운영 핵심. 그래서 최고 책임자 힘을 썼을 때가 최고 책임자, 단순 구조죠. 중간 관리자 힘을 썼을 때가 사업부제고 답은 3번이죠. 운영 핵심 힘을 썼을 때가 바로 전문 관료제입니다. 답이 아니라 요 내용 자체가 세 번째고 그다음에 기술 구조 힘을 썼을 때가 뭐다? 기계 관료제. 참모가 힘을 썼을 때가 이게 뭐다? 임시 체제죠. 저 그냥 제목만 물어본 것밖에 없어요. 그다음 표준화 정도.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표준화 되거든요. 얘가
과정이나 절차 표준화, 얘가 기술 표준화, 얘가 산출물 표준화죠. 표준화되었을 땐 안정적이다. 표준화되지 않는 직접 명령이나 상호 조절은 동태적이다. 그다음에 요 두 분이 전문가죠. 전문가는 복잡하다. 나머지는 단순하다.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사실 이거 국가직 구급 문제는 없어요. 다른 영역의 시험이었고 이걸 공부하신 분이랑 맞췄을 거고 아마 보지 않았다면 이것만 갖고는 맞추기 어려웠을 거고요. 물론 내용 알고 있다면 답은 쉬웠습니다. 운영 핵심이니까 누구다? 전문 관료제고 확인사살, 노하우 표준화. 그리고 사례가 뭐다? 종합병원 의사들,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이런 분들은요. 봐봐. 엄청나게 일을 갈라서 하지만은 계층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니까 요 내과 의사가 또는 안과 의사가 요 분야는 완결되게 할 건데 이분들은 이 조직 내에서 배운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안과 의사들의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노하우, 기술 표준화라고 그래요. 상당히 장기적이고 오래 학습을 통해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이따 보겠지만 전문 관료제입니다. 키워드가 기술 표준화다. 운영 핵심이 대표적이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들 전부 다 전문 교수들이죠. 이런 분들은 내가 서울대 교수라고 해서 서울대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그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식을 내가 노하우로 배운 거죠. 상당히 장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깊이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안 봤다면 맞추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시험은 얇게 나왔지만은 상당히 넓게 나왔다. 깊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내용 자체에 엄청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엄청 깊이 들어가서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범위를 상당히 넓혀가지고 어디까지 알고 있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대충 아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소 이런 키워드는 알고 있니?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어떤 감으로 맞추기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내려갈게요. 답은 그래서 4번이었네요. 사업 부재는 누가 힘을 쓴다? 중간 관리자가 주로 성과 관리 쪽으로 나올 거고요. 에도크라시는 참모가 힘을 씁니다.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기존 과업의 흐름으로, 기계관료제는 기술 구조가 과정이나 절차 표준화로, 전문관료제는 운영 핵심이 기술 표준화로. 자, 6번입니다. 이것도 뭐 맨날 보는 거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앞에 영어나 국어에 시간이 모자랐다면 실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박스 문제도 꽤 있더라고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1번이 뭐죠? 일단 각 부서에서 중기사업계획서가 1월 말까지 올라가야 돼. 1월 31일까지. 3월 31일까지 지침이 내려오죠. 그 다음에 5월 30일까지 요구하고 헌법은 90일 전, 국가재정법은 120일 전까지 국회 제출합니다. 국회 제출하면 일단 상임위로 먼저 가요.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 종합심사라고 그래요.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온다? 어쨌든 본회의 의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가죠. 중앙관서장이 예산 요구서를 5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 중기사업계획서는 1월 말까지, 요구서는 5월 31일까지. 이거를 다 모아서 기획처가 회계연도 90일 전이나 120일 전까지 정부 제출해요. 그래서 가 다음에 라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본회의 의결이 먼저 아니라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가 먼저예요. 그래서 예결위 종합심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본회의 의결로 들어가야 돼. 12월 2일까지 30일 전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가라다나입니다. 가라다나니까 2번이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뭐 이것도 이렇게 엄청나게 난이도 있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근데 순서가 막 물어보니까 시간이 급박하다면 놓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좀 낯선 문제였죠. 국가직 9급에 나온 적은 없고요. 7급이나 지방직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방 7급이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세외 수입 중에 경상인가 임시인가. 그래서 반대말 많이 외워야 되는데 경상 수입의 반대말이 임시입니다. 경상은 매년 들어온다는 거고요. 임시는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할 건데 센스 있는 분 이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꼼꼼하게 몰라도요. 재산 매각은 매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팔 때 그때만 들어오는 거지 항상 일정되게 들어오진 않겠죠. 반면에 사업 수입이 뭐가 있다? 사용료와 수수료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주고 받는 거죠. 그래서 요 사업 수입 안에 사용료와 수수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입도 내가 돈 주고 빌려준 다음에 매년 이자 들어올 거니까 매년 들어오겠죠. 것들이.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낯선 문제는 맞습니다. 근데 답은 낯선 문제는 그렇게
답 찾는 게 엄청나게 뭐 난이하다나 그런 건 아닌데 계속 말씀드린 낯서면은 시험장 가서 좀 약간 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깊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 사실 뭐 이자 수입이 뭐니 사용료 수입이 뭐니 이렇게 깊이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경상의 반대말은 뭐다 임시다. 그 정도는 우리가 배운 거였고 경상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임시가 누가 들어갈 것인가 그 정도 물어본 겁니다. 이 문제는 낯설었을 겁니다. 좀. 자, 8번입니다. 대표 관리자는 쉬운 문제였고 이게 국가 구급에 있습니다. 매번 물어보는 거고 라이벌은 실적주의죠. 할당하겠다는 겁니다. 1번 보니까 자, 사회 비율에 따라 사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은 요 비율에 맞게끔 공직을 그대로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사회에서 배운 경험이 공직과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1번입니다. 할당제 강요하는데 그럼 틀렸죠? 실적주의 침해합니다. 1번 답이네요. 답은 쉬웠죠. 대표 관리자 반대말 실적주의고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들어가는 거고 대표 관리제는 비율대로 할당하는 겁니다. 개인주의고 집단주의 개념이고 효율성 시각이고 전문성 시각이라면 얘는 민주성이나 책임성 대응성 시각이고 형평성이죠. 이런 것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대표 관리제에 우리는 균형 인사 지수라고 그래요. 양성평등, 지역 인재 이거 말고도 저소득 장애인들 되게 많습니다. 균형 지수라고 그러고요. 자, 어쨌든 다양한 세력을 반영했죠. 여기서 원하는 걸 들어주다 보니까 뭐가 좋아진다? 대응성은 좋아지지만 보다시피 능력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은 킹슬리, 비례대표까지 올라간 사람은 크렌치, 같이까지 들어간 사람이 라이퍼죠. 여기다가 모쇼가 소극과 적극. 소극은 뭐다? 비율만 맞춰라가 소극 형식이죠. 비율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가치를 반영해 달라가 적극입니다. 소극과 적극인데 답은 4번도 맞았죠. 모쇼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기출 문제에 있었고요. 국가 구급에도요. 다른 지역에도 시험 되게 많이 나왔던 영역입니다. 자, 9번입니다. 정책 분석 일명 문제 구조화 기법이에요. 올해 문제 구조화 기법 관련된 게 2개 나왔더라고요. 그 오류들 1종 오류, 2종 오류, 3종 오류 이건 기출 지문 그대로예요. 여기다가 문제 구조화 기법 이것도 국가 구급에 있습니다. 두 문자가 경분 개유가거든요. 제일 먼저 뭐 한다? 경계 설정한다. 경계 설정의 키워드는 표본, 이해관계자예요. 영역 설정하는 거야. 이게 1번 이걸 가지고 구성 요소 갈라야 돼요. 분류 분석. 왜 왔나 원인 봐야 되는데 원인이 되게 많습니다. 계층 분석이고 이걸 가지고 이 문제 낯설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하기에 유추 분석 시네틱스라고 그래요. 이렇게 답을 찾았는데 전문가마다 다 답이 다르죠. 그러면 찾은 답에서 가정을 끄집어낸 다음 합쳐보는 게 가정 분석이에요. 그래서 두 문자가 경분 개유가야. 이것도 안 된다면은 어떤 의견도 제시해봐라가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자, 얘는 키워드가 문제군이야. 메타 문제라는 게 문제군 말하는 겁니다. 문제군을 하고요. 이해 당사자나 표본이죠. 경계 분석입니다. 이것도 알면은 1초짜리입니다. 그냥. 반면에 안 봤다면은 행정학의 어떤 마인드가 유추해서 맞추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메타 문제 추정한다. 이 메타 문제라는 게 문제군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다, 표본이다. 끝났죠. 그다음에 이걸 갖고 누적 분포. 객관 행정학책을 만들 건데 그럼 어떡할까? 기출문제 분석하겠죠. 분석해가지고 여기까지가 기출 영역이구나. 이걸 갖고 수험서 만들겠다. 여기는 되게 많이 나왔구나. 꼼꼼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가끔 하나 나오더라. 그러면 약간 느슨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이걸 하는 게 바로 요 누적 분포예요. 이걸 가지고 영역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경계 분석은 표본, 이해관계자, 영역이에요. 분류 분석은 구성 요소 식별, 개념 정의. 그다음에 계층 분석은 원인 찾는 거고 유추 분석은 내가 알고 있는 것 같고 낯선 걸 1대1로 비교해 가면 찾아가는 거고요. 자, 답은 경계 분석이었습니다. 1번이네요. 자, 패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급 문제에서 패로를 물어보는 건 없습니다. 국가 구급에서. 근데 다른 시험은 되게 많죠. 이 사람은 장비 일공이죠. 일이 많은가 작은가, 분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일도 없고 분석이 되더라 일상 기술. 일은 많은데 분석이 되더라 공학 기술이에요.
이 답은 공학이었죠. 2번이었고 일은 없는데 분석이 안 되더라 장인. 일도 많은데 분석도 안 되더라 이건 비일상입니다. 그냥 개념만 물어본 거야 지금. 물론 안 봤다면 맞추기 어려울 텐데 봤다면 금방 할 겁니다. 근데 페로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워낙 다른 시험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11번입니다. 요 문제가 좀 어려웠죠. 요 문제가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출 문제도 없고요. 우리가 보지도 않았죠. 물론 다른 시험에는 있는데 인사 조직론 이런 데는 있거든 이런 것들이. 자, 요걸 바꿨는 답은 3번입니다. 신호 발성. 이건 뭐냐면 내가 발송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내가 좋은지 모르니까 학벌이라든지 내 경력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보여주는 게 바로 신호 발송입니다. 밑에 이게 정답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학력이라든지 이거 달라고 내가 돈 많이 썼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 있다는 걸 이게 보내주는 겁니다. 누가? 대리자, 정보 많은 사람이 정보 없는 주인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뭐다? 신호 발송이에요. 됐지? 자, 이게 답이었고요. 자, 1번과 4번이 바뀌었습니다. 다수 대리인 고용해가지고 경쟁하게 만들다가 다수 대리인이고요. 반면 주인이 차별화된 복수 계약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게 선별입니다. 둘이 바뀐 거야 지금. 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3번은 뭐가 틀냐면 평판은 뭐냐면 자, 내가 대리자입니다. 내가 강사입니다. 근데 강사가 만약에 강의를 함부로 하다가 학생들한테 별점 테러 받아봐요. 그러면 후배들은 안 듣겠죠. 이걸 방지하려고 강사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의사도 마찬가지고 대표 예가 음식점입니다. 거기서 괜히 고객한테 잘못했다가 별점이 안 좋았을 때 다시는 거기 안 갈 거기 때문에 그 대리자들 정보가 많은 식당 주인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의사들은요 정보가 없는 고객들에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을 좀 편하게 대하려다가 내가 뒤에 이제 뒤에 들어올 소비자가 아예 안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평판 개념이에요. 그럼 이거는 정보 모집이고요. 정보를 체계화시키는 거고요. 개념이 틀렸습니다. 이건 정보 체계화 같은 것들이고 평판은 그게 아니고 내가 괜히 요번에 좀 편하려고 대충 했다가 별점 낮게 맞아가지고 저 뒤에 나올 사람들한테 나쁘게 이미지 받아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막으려고 열심히 하는 게 평판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물어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방직이나 국가 7급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직에 있던 시험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11번 문제가 제일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12번입니다. 이건 기출지문 그대로입니다. 일종으로가 뭐죠? 일단 이거 찾을 때 3종 찾아야 돼. 문제 정의 잘못되었더라. 근본이다. 메타다. 이게 3종 오류고 이 3종 오류의 논점은 합리 모형은 대안을 잘 찾죠. 합리 모형을 해결할 수 없는 게 3종 오류입니다. 왜? 대안 쪽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 정의 쪽이니까요. 주관이 들어갈 거니까. 이것은 3종 오류 맞습니다. 문제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맞는 말이고요. 1종은 뭐였죠? 이게 잘못되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틀린 대안을 지금 하고 있을 때가 1종이고요. 옳은 대안을 하지 않는 게 2종입니다. 1번 올라갈게요. 효과가 없네요. 없는데 지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잖아 지금. 1종이죠. 반면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이건 2종이겠네요. 그래서 1종, 2종, 3종인데 이건 기출지문 그대로예요. 답은 4번입니다. 다 맞았죠. 자, 이 롬잭은 국가 구분 없습니다. 최근에 롬잭이 나온 것 있어요. 나온 건 있는데 아마 요 근래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죠. 롬잭은 뭐냐면 내부인가 외부인가, 통제가 약한가 강한가 이걸 갖고 물어본 겁니다. 자, 요 표를 알고 있다면 금방 풀었을 거고 이 표를 못 봤다면 맞추기 좀 어렵겠죠. 자, 내부인데 강한 게 바로 뭐다? 계층 통제입니다. 기존 시험에선 계층제 표준 운영 절차 나와 있는데 이걸 법으로 내더라고요. 얘가 외부인데 강한 게 법이거든요. 아마 몇 년 전 시험 같은데 얘가 SOP입니다. 표준 운영 절차, 내부 규칙 같은 것들. SOP 그러니까 이런 규칙 같은 거고 얘는 법률이에요. 의회가 만들었는데 의회가 만드니까 외부 맞잖아요. 어기면 처벌 받으니까 강합니다. 반면 내부에 있는데 약한 게 바로 뭐다? 약한 게 이게 전문가 책임이고요. 외부인데 약한 게 정치 책임입니다. 정치 책임. 그래서 이 표를 알고 있었다면 금방 했을 거고 이 표를 못 봤다면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롬잭은 국가직에도 한번 나왔었고요. 다른 지역은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1번 틀렸죠. 통제 원칙이 외부, 왜 의회가 만드니까. 의회가 만드니까 외부고요. 어기면 처벌이니까 강합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정치는 외부에 있는데 약해요. 2번을 많이 찍으신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전문가 책임은 내부 쪽입니다. 내부 쪽인데 스스로 하는 거니까 약합니다. 전문가들의 윤리 같은 것들, 직업 윤리가 일로 들어갑니다. 맨 마지막에 요게 이제 저번에 나왔던 겁니다. 계층 책임은 여기죠. 저번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법률 책임인데 표준 운영 절차나 이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내부 쪽입니다. 계층제고요. 답은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오류죠. 이것도 이제 요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렵다기보다는 좀 처음 보는 게 나왔죠. 뿌리 효과 나왔죠. 이건 연쇄 효과와 반대말입니다. 이거는 국가직은 나온 적이 없고 인혁처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어디서 나왔냐면 인혁처 인사조직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인사조직론 시험에 뿌리 효과 들어왔는데 1번과 2번은 매번 보는 거죠. 초두 효과는 첫머리 효과. 1월달 성적에 매달려 있는 거고 초기 업적에. 그다음에 막바지 효과는 근접 효과라고 그러죠. 최근 업적에 맨날 봤던 거고 상동오차는 그 사람의 배경이야. 평가 요소가 아니고 이 사람이 어디 속해 있는가. 어느 대학교인가 어느 지역인가 몇 살 때인가 이걸 갖고 평가하는 게 상동오차입니다. 키워드가 평정 요소가 아니라 이 평정자가 속한 범주 요 배경 집단에 영향받는 게 상동오차고 여러 번 나왔죠. 반면에 이게 답이 틀렸거든요. 긍정적이다 보니 어떤 요소가 되게 좋아요. 내가 중시한 A란 요소가 좋다 보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야. 이거는 뭐라고 연쇄효과 헤일로 오차라고 그래요. 반면에 어떤 요소가 나빠 보이니까 다 나쁘더라가 이게 뿌리 효과입니다. 호른 효과인데 그걸 물어본 건다 지금. 자, 그래서 평정 요소 긍정적이잖아요. 지금 긍정적이다 보니까 다 좋아 보이더라. 이거는 헤일로 효과. 헤일로 효과 또는 연쇄 효과 또는 후광 효과라고 그래요. 반면 이거는 어떻게 나와요? 이 뿌리 효과는 어떤 요소가 부정적이다 보니까 나머지 모든 요소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걸 틀리게 만든 겁니다. 지금 답이 3번입니다. 근데 왜 헷갈렸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되게 우린 체계 오류를 안 배우고 뭐를 배우면 일관 오류 배우고 같은 말입니다. 영어가 다르서 그런데 똑같아요. 느낌이. 일관된 오류가 뭐죠? 항상 일관되게 후하게 준다, 박하게 준다. 이게 체계 오류입니다. 일관된 오류야 이게. 반면 체계 오류 반대말이 비체계 오류인데 비체계 오류가 바로 총계 오류거든요. 그래서 요구하고 총계 오류를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면은 헷갈릴 게 없었을 것 같은데요. 1번과 2번 찍지 않았을 거고 3번 내지 4번 찍었을 텐데 3번은 처음 본 거고 4번은 긴가민가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본 게 총계 오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총계 오류라면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총계 오류, 비체계적 오류, 그다음에 무작위 오류, 그다음 다 같은 말입니다. 반면 일관된 오류, 그다음에 체계 오류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이 체계 오류는 일관 오류니까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정하게 항상 높거나 낮게 주더라. 이거는 체계 오류 또는 일관 오류, 규칙 오류라고 그래요. 같은 말들이야. 체계 오류, 일관 오류, 규칙 오류 해가지고 자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3번입니다.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 할 때 내가 마지막인가 그 전주인가 한번 했는데 그때 문제가 헤일로 효과가 있었거든요. 연쇄 효과 있었는데 그러면 그냥 참고삼아 뿌리 효과도 있다 이런 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이걸 문제를 보면서 인사혁신, 인사조직론 담당하신 분들은 왜냐하면요 이런 용어를 우리가 잘 안 쓰거든요. 우리도 체계 오류라고 하지 않고 되게 뭐라고 그래? 일관 오류라고 그래요. 일관 오류 또는 총계 오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쓴 거 보니까 전공이 아마 경영학이나 교육학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 분이 아마 행자학 교수님 되셔가지고 이렇게 문제 내신 것 같아요. 뿌리 효과는 우린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왔습니다. 한 번밖에 그것도 인사조직론 문제에서만. 근데 거기는 경영학 선생님 좀 계시거든요. 그쪽 분야를 전공하신 분이 내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자, 이것도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법이 있죠. 공무원법, 윤리법, 부패방지법. 여기다가 부정청탁 금지법에다가 요새 나오는 게 뭡니까? 이해충돌 방지법까지 그걸 물어본 건데 그게 끼어 있는 겁니다. 재산 등록은 맞아요. 재산 등록과 공개, 선물 신고, 취업 제한 같은 것들. 그다음에 주식 매각 조심해야 돼. 이 주식 매각, 주식 백지 신탁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윤리법에 있습니다. 기억하고 디귿이에요. 반면 영리 업무 겸직 금지 의무는 공무원법이고요. 퇴직자 조심해 취업 제한은 이 법이 왔는데 사적 접촉 금지는 이거는 이해충돌 방지법이에요. 요게 들어와서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리을이었습니다. 역시 알면은 금방 가겠죠.
뭐 내용 물어본 것도 아니고 요건 물어본 것도 아니고 어느 법에 뭐가 있나만 물어봤기 때문에 내용을 알면 금방이었을 텐데 그걸 보지 않았다면 좀 헷갈렸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사실 처음 들어온 법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보기 어렵지만은 나머지는 매번 맞던 것들 같아요. 답은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었습니다. 자, 기역과 리을이 있나? 뭐죠? 고르고 기역과 리을인데 답은 2번이죠. 내가 이걸 별 표시해놔서 4번이 답처럼 보였습니다. 자, 2번. 자, 임기제입니다. 임기제도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에 나오면 국가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별정직은 정년 65세다. 그다음에 일반 임기제로 들어가더라. 아닙니다. 임기제는 경력직이에요. 별정직은 특수 경력직이기 때문에 절대로 별정직은 아니겠죠. 물론 그때는 다 틀렸죠. 60세였는데 65세로 바꿨기 때문에 다 틀렸었는데 이번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임기제가 별정직인가 물어봤는데 공무원법 보시면 임기제는 경력직 공무원이에요. 됐지? 그다음에 이런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도 밑에 일반 임기제는 경력직의 티오를 잡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얘가 이걸 만들 때는 기존 경력직 한 자리가 줄어요. 주고 어쨌든 임기제는 경력직이에요. 절대로 뭔 아니다. 별정직은 못 됩니다. 왜? 별정직은 특수 경력직이니까. 답은 1번이었죠. 자, 나머지는 법률 지문 그대로예요. 법률 지문 그대로. 일반 임기제는 경력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 얘가 들어온다는 것은 경력직 자리 하나 준다는 거죠. 대표적인 이 사례가 책임운영기관장, 소속 책임운영기관장. 전문 임기제는 보다시피 특정한 전문 지식이에요. 요거만 들어갈 거고요. 선택 임기제는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들어올 거고요. 전부 다 국가공무원법 그다음에 내려가면 임용력에 있는 그 대통령령이거든요. 거기 내용들입니다. 지금 답은 1번 틀렸는데 이 1번 지문은 최근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정직은 얘가 안 됩니다. 그 지문이 있는데 그땐 정년까지 붙여냈거든요. 정년 65세다. 임기제로 들어가더라. 틀렸거든요. 별정직은 정년 60세고요. 별정직은 임기제가 못 됩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이런 것도 뭐 그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은 글쎄요, 뭐 감으로 맞추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법률 지문 꼼꼼하게 물어본 거고, 요게 제일 법률 지문 꼼꼼하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17번입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사하게 이걸 바꿨더라고요. 요게 틀렸는데 퍼센트가 틀렸죠. 45%예요. 그래서 내용은 뭐 알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보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감으로 찍기는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퍼센트를 틀리게 만들었더라고요. 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지방교부세, 용도 정해져 있는 게 보조금. 맞는 말이고요. 자, 이 지방교부세는 다시 네 가지가 있죠. 두 문자가 보특부서였고 매번 보는 시험입니다. 보특부서였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이 줍니다. 위와 아래가 조정되니까 수직도 조정되죠. 특히 지방교부세는 돈이 많은 지역은 안 줘요. 이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지역과 돈이 없는 지역도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직도 있고 수평도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국고보조금 안 돼요. 국고보조금 수직은 되지만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방 돈이 많은 친구는 더 많이 받아와요. 없는 친구 못 받아옵니다. 오히려 지역 간 벌어져요. 근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런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과 지방 간에 조정하는 수직도 있고 지방과 지방 간 조정하는 수평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물어본 거고요. 맨 마지막에 틀렸는데 이거는 담배 소비세 담배 부과된 개별 소비세의 45%입니다. 조심할 건 담배 소비세는 지방세입니다. 그게 아니고 얘는 국세 중에 개별 소비세인데 담배도 붙어요. 개별 소비세가 그중에 45%가 지방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50으로 틀렸죠. 이거는 50이 아니라 45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보기를 알고 있었다면 그냥 5번, 4번 찍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보기 여러 번 나왔으니까요. 물론 1번, 2번은 너무 쉬운 보기였고 이제 2번, 3번하고 4번 놓고 찍었을 것 같은데 4번은 그 법률의 그 퍼센트를 좀 바꾼 겁니다. 좀 세밀하게 물어봤죠. 18번입니다. 예탐 이것도 좀 법률 지문인데 좀 세밀하게 물어봤어요. 예탐은 그게 뭐가 있다? 우리가 맨날 배웠던 게 뭐 500억 이상이다. 정부 지원액이 300억 이상이다. 그렇지? 그다음에 예타 대상이 있고 면제가 있죠. 면제되는 게 공공청사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 교정시설 같은 것들, 그다음에 재난 같은 것들. 여기다가 보다시피 단순하게 어디 갔습니까? 노후상수도. 이거 예타한다고 해서 뭐 안 할 겁니까? 이거는 예타 실익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건 4번은 맞는 말인데 3번 틀렸죠. 예타 분석은 반드시 세 가지로 합니다. 경제 분석, 정책 분석, 균형 개발 분석은 들어가야 되고 이걸 종합합니다. 여기다가 기술 분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걸 물어본 겁니다. 이거 상당히 좀 깊이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중에 가장 깊이 물어본 게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예타는 많이 공부하니까 공부하신 분들은 마셨겠지만은 안 봤다면 이건 맞추기 어려워요. 상당히 깊이 물어봤고 법령 물어봤습니다. 1번입니다. 대규모 재정 사업이 정부 지원액이 300억 이상, 총 사업은 500억 이상이에요. 맞는 말이고 누가 한다? 기획예산처가 합니다. 기획예산처가 특정 사업 시각이 아니라 국가 전체 시각이다 보니까 객관적이다,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왜 특정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부서 밖에 있는 중앙예산기관 기획예산처가 국가 전체 시각에서 효율성이 있는가, 형평성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지금 맞는 말입니다. 자, 이거는 국가사업뿐만 아니라 지방 보조사업 등등등 정부와 지원되는 모든 사업 포함됩니다. 거기에 제외사항이 있었죠. 제외사항을 좀 외워야 되는데 답이 3번입니다. 경제 분석, 정책 분석, 균형 개발 분석 중에 하나가 한 게 아니라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갈 건데 수도권은 경제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반면 지방은요 경제 분석이 비시 분석이거든. 비시 분석이 원칙이고 안 되면 이시 분석이거든요. 비수도권은 경제 분석했을 때 수도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할 때는 경제가 70, 정책이 30밖에 안 돼요. 근데 비수도권 할 때는 오히려 경제가 30밖에 안 되고 정책이 40이 되고요. 나머지는 또 지역 균형 개발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경제가 떨어지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것 때문에 채택될 수 있다는 게 비수도권입니다. 이렇게까지 물어봤어. 깊이 물어본다면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세 가지 분석이 있는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종합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계층화 분석을 통해서 계층화 분석 0.5 이상 되면 통과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답은 뭐 아주 꼼꼼하게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올해 시험 중에 얘가 좀 지엽적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는요 학개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인혁처에서 이번에 시험 냈을 때 쉽게 내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쉽게 줬다면 이렇게 꼼꼼하게 물어본다든지 정확히 이 내용을 모른다면 풀 수 없게 이렇게 안 주거든요. 근데 그걸 주신 거 보니까 정확히 이제 좀 깊이 낸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문제 몇 개 보입니다. 이 앞에 것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위에 걸 가지고 찍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지엽적으로 물어봤잖아 지금. 이런 것들은 그냥 개론 수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국사 빠지고 전문 과목이 강조되다 보고 올해부터도 이제 순서할 때 전문 과목이 먼저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난이도 조절이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다 동점이면은 중복자 많이 나올 거니까 이걸 좀 조절해 가지고 벌어지게 만들려고 노력한 게 보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법령 나왔을 때는 지엽적으로 학자 내용 많이 물어보고요. 기존의 기출 국가 9급에 출제되었던 50%밖에 안 되고요. 골고루 내신 것 같아. 계속 이런 건 좀 유지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매번 약간씩 달라지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견해는 계속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려놔야 돼요. 너무 쉬워서 같은 점수가 많아버리면 합격자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벌리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자, 19번입니다. 루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7급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국가 9급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기 루빈 나왔는데 두 문자가 입출 긴집과입니다. 이거 나올 때 앞에가 뭐가 있어야 돼?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합리가 맞다, 어떤 사람은 점증이 맞다. 합리에 들어온 게 뭐 PPBS나 GBB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명 다중합리성 모형의 일환인데 다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봐. 어떤 사업을 결정할 거야? 편성이죠. 어떤 사업을 심의할 거야? 또 어떤 사업을 집행할 거야? 이런 단계가 다 다른데 단계마다 하나의 합리성만 적용될 이유는 없어요. 편성 단계는 좀 더 경제 합리성이, 심의 단계는 정치 합리성이, 집행할 땐 기술 합리성이 필요합니다. 집행 단계니까요. 그러니까 단계마다 뭐가 다르다? 행태가 다르고 합리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편성은 대개 행정부가 합니다. 심의는 대개 국회 상임위가예요. 그럼 누가? 기획예산처의 예산 담당관이 분야별 정책을 분야별 상임위와 연결시킬 겁니다. 분야별로 연구하다 보니까 얘는 거시가 아니라 미시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중앙예산기관, 의회가 아니라 중앙예산기관의 분야별 담당관이 이런 정책
합리성과 정치 합리성을 연결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맨 마지막에 여기 집행하는 애가 열심히 해야 돼요. 기술 합리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두 문자가 입출 균집가야.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 이것도 꼼꼼히 물어봤어요. 여태까지 학자들은 꼼꼼하게 안 물어봤는데 이 문제만큼은 꼼꼼하게 물어봤어요. 내용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세입은 국민들이 냅니다. 세입은 뭐가 필요하다? 설득이야. 아무리 전문가가 합리적으로 만들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국민한테 동의를 구해야 돼요. 세출은 선택입니다. 선택이야. 그다음에 이 균형이 바로 제약 조건이야. 아무리 내가 많이 쓰고 싶어도 거둔 거밖에 못 쓰겠죠. 균형이 여기 말한 균형이 세입과 세출이 균형이에요. 그래서 제약 조건 정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시험에 나왔던 게 맨날 얘가 나왔거든. 아무리 내가 잘 만들더라도 집행하는 애들이 열심히 하지면 안 되겠죠. 이걸 뭐라 그래? 기술성입니다. 책임성의 정치라고 그래요. 얘가 제약 조건이고 얘가 책임성의 정치입니다. 기술 합리성입니다. 맨 마지막에 과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런 게 있는데 무조건 합리로 된다고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루빈의 실시간 예산 모형이라고 그래. 여기다가 누가 들어간다? 킹던의 세 가지 흐름, 문제, 정치, 정책이 만났을 때 이게 다중합리성 모형이에요. 그래서 다중합리성 모형 안에는 누가 있다? 루빈 모형과 킹던 모형이 있는데 루빈 모형이 지방 7급에 좀 나왔거든요. 그게 지금 내려온 겁니다. 지금. 자, 답은 기억은 맞죠? 입출 균집가 맞고 그다음에 느슨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느슨해요. 일사불란하다면 합리 모형이겠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거야. 편성은 시민한테, 시민은 편성한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흐름은 느슨하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틀렸죠. 세입은 뭐다? 세입은 설득의 정치입니다. 국민한테 동의 구해야 돼요. 세출이 선택이고요. 제약 조건은 뭐다? 이거는 균형의 여기야. 균형의 흐름입니다. 균형은 제약 조건 정치가 여태 시험은 되게 집행 흐름 물어봐서 집행은 책임성의 정치가 또는 기술적 합리성이 강조되더라. 한마디로 경제 합리성도 있고 정치 합리성도 있고 기술 합리성도 다 있다 보니까 다중 합리성 모형이라고 그래요. 자, 답은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기억과 니은입니다. 이 문제는 법률로는 위에 게 제일 꼼꼼했고요. 이론으로는 얘가 제일 꼼꼼합니다. 앞에 학자들은 그냥 그 표만 알면 맞출 수 있어요. 이거는 이거 표가 아니라 내용 그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좀 그렇죠. 우리가 맨날 봤던 게 지가 앞에 있었죠. 근데 경영학 문제 보시면요. 지가 뒤에 있는 것도 있어. 누가 누구한테 그 얘기야. 투니까요. 그래서 G2C라는 건 정부가 시민에게. 이거는 C2G는 시민이 정부에게 하는 거니까 국민신문과 대표적이에요. 반면 정부 24는 그렇지 않죠. 국가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 지금. 자, 그래서 1번입니다. 정부 24는 국가가 만든 거고 여기다가 우리가 정보 집어넣었을 때 서비스를 받는 거죠. 답은 2번이었거든요. 1번입니다. G2C네요. 국민의 행정 서비스 제공 목적이다. 대표인 게 홈택스. 됐지? 홈택스. C2G는 정부와 국민의 공동 생산이라기보다는 뭐다? 국민들이 요구했을 때 정부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다 보니까 민원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우리가 요구하면은 거기다가 들어줄 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G2G 잘 나오죠. 맨날 나오는 온나라 시스템, 내부 결제 시스템입니다. G2G 온나라인데 요게 있고요. 맞죠? 온나라. 행정 업무 효율화 목적이고요. G2B는 이거는 정부와 기업이 내표의 조달입니다. 조달. 정부가 뭐를 원했을 때 우리가 입찰하는 거죠. 이런 것들. 자, 어쨌든 정부 24가 G2C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동 생산 목적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틀린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었죠. 저는 이걸 보고 이 생각도 했거든요. 정부 24가 옛날 민원 24인데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이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G2C도 되지만은 C2G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같이 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민원을 집어넣으면 이거 갖고 해결해 주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공동 생산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 내용 자체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전자정부론이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학에서 이렇게 C2G가 나온 이건 없었거든요. 요게 경영학의 문제였는데 요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답이 없습니다.
답은 2번이었는데 전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요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공동 생산이 아니다. 요게 문제였고 정부 입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면 해결해 준단 말이야. 이런 의미라면은 C2G도 될 수 있어요. 물론 G2C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험은 끝났는데 어차피 뭐 내년 국가직이니까 지방직이 남았지 않습니까? 지방직은 역시 인혁처가 낼 겁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상 지방직은 법률을 좀 꼼꼼하게 내는 것 같았어요. 그다음에 어쨌든 출제 기관이 같기 때문에 좀 범위를 넓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직에 예를 들어 440문제 20년 정도 되거든요. 440개. 지방직이 좀 짧아서 한 360개 정도 돼요. 합쳐봤자 뭐 1000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방직하고 국가직 문제는 꼼꼼하게 보신다면은 저는 한 7, 80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부족한 것 같아요. 올해 문제 보니까요. 뭐 이런 것들은 뭐 나온 적도 없었겠지만은 요 위에 것들 어디 갔어? 루빈 모형이라든지 위에 가면 예비 타당성 이렇게 꼼꼼하게 물어보는 건 절대 국가 기출은 없거든요. 구급 기출은 없거든요. 이런 건 7급을 봐야 됩니다. 하다못해 아까 봤듯이 뿌리 효과 같은 거는 인사 조직론도 있어요. 거기 기출 문제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좀 더 범위를 넓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깊이는 보지 못하더라도 넓히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봤던 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잘 나온 메슬로우, 허즈버그 그런 분들보다 우리가 잘 간과했던 뭐 민츠버그라든지 또 누구면 루빈이라든지 이런 분은 거의 간과하고 A급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분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롬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도 그래서 기출됐던 학자들만큼은 좀 더 넓게 아주 깊이 보지 못하더라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고득점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기존의 기출 문제 맨날 나오던 학자들만 봐갖고는 고득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물론 알고 있다면은 뭐 엄청 난이하고 그렇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고 있으면은 뭐 아주 깊이 물어본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최소 그냥 봤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분류하더라 키워드가 뭐더라 이 정도까지는 지방자 한 70 며칠 남았는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